안녕하십니까. 우두이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 참 재밌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지은이 김경숙,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물공포증이 있으셨대요. 물공포증. 그래서 나이 50에 수영을 시작합니다. 14년째 검도를 해왔지만 이기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더라도 제발 3분은 버틴다가 목표였다고 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20년 하면서,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석사 학위가 5개랍니다. 대금을 하고 계시대요. 자, 2년 정도 배우니까 그제서야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냥 소리인 거죠. 삑 뭐 이런 소리. 4년이 지나서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겨우 소리냈고 7년 차인 지금은 조금의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3번 도전했고 시댁과 친정엄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아이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일한 지 12년 되던 해에 남들은 은퇴한다는 나의 쉰이 되던 2019년에 구글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로 옮겨가서 새로운 삶에 도전합니다. 40이 되던 해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원어민에게도 어렵다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숨차. 작가가 해왔던 일들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나열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숨이 찬데,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가님? 책의 처음 몇 챕터에서는요, 뭐랄까, 내 삶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감이 안 느껴졌어요. 이 괴리감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랄까? 그런 느낌? 약간의 반감도 있었어요. 작가님 자랑이 조금 아니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자랑할 만도 하네, 해야겠네,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책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하는 힘에 대해서.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끝내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자, 나무님들,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저희 미래의 삶을 묘사를 해보면 이래요. 바닷가 근처 어느 벤치에 제가 앉아 있고요. 그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읽는 모습을 꿈꿔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실컷 졸다 일어나서 배고프다, 집에 가서 맛있는 밥 해 먹어야지 하면서 기쁘게 엉덩이에 모래를 탁탁 터는 모습. 저는 그런 걸 꿈꿨어요. 무척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어이, 책 읽는 자작 아저씨,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넉넉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기는 해. 근데 그 벤치에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게 있다면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게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 정도만큼 더 살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진짜 재미있을까? 진짜로? 정말? 이렇게 진짜라고 한 5번 이상 물어봤어요. 요즘 이게 재미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그 단어에 대한 재발견을 하고 있어요. 온통 모든 것들을 여기에 대입시키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저의 요즘의 가장 큰 기준이 됐습니다. 그 공부를 시작하는 게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작가님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너무 숨가빴겠다라는 느낌으로 출발해서 나중에는요, 진짜 재미있으셨겠다, 이거였어요.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았고
남은 시간도 뭐 볼 것도 없이 참 재미있으시겠다 이분은. 나도 그래 봐야겠다. 오후에 햇살도 좋고 꾸벅꾸벅 조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고 뭔가를 포기할까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책에서 큰 응원의 메시지 전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느린 성장에 마음이 조급해진 당신에게. 첫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원하던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꼭 하고 싶었던 운동을 배우는 첫날,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된 첫날. 생각만 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설레고 힘이 솟죠. 그렇다면 5년차라는 말은 어떤가요? 직장인 5년차, 달리기 5년차. 이제 슬슬 듣기만 해도 지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30년차는 어때요? 그런 날이 오긴 오나 싶고 30년간 뭘 했든 참 끈질기고 대단하다 감탄할 겁니다. 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오랫동안 첫날의 열정과 설렘을 지키며 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체력도 달립니다. 이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볶이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쥐어짜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권태로운 일상일 뿐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90% 이상이 번아웃 또는 보어아웃 상태라고 하죠. 분명 처음에는 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게 된 것일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첫날의 마음가짐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중 절반의 시간을 구글러로 살았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일한 지 12년 되던 해, 제 나이가 50이 되던 2019년에 구글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로 옮겨가 새로운 삶에 도전했습니다. 40이 되던 해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원어민들에게도 어렵다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삶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긍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원하는 커리어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가치관을 지키고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삶.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즐겁게 끝까지 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코어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저는 검도를 14년 넘게 하고도 여전히 대회에 나가면 30초 만에 지고 대금은 7년을 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소리를 못 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못 되지만 최고령 라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결국 끝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면서 삶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뛰어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삶을 무한히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겨운 우리 삶에 그런 저력이 뒷받침된다면 당장에 조금 잘하지 못해도 때론 실패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느리면 좀 어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고 있고 동력을 잃어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이어나가기를. 그리하여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얼마 전 아들 필립의 대학 졸업식이 있던 날 나는 보스턴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회사에서 구글 I/O 개발자 콘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코어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노트북에 열려있는 브라우저의 탭은 60개가 넘고 채팅창은 10개 이상이었다. 최대한의 집중력을 쏟으면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일을 마무리하려 애쓰는 사이 야속한 시간은 훌쩍 지나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알람이 울린다. 점심도 굶었는데 간식 먹을 시간도 안 주네. 4분 뒤에 도착한다는 우버는 벌써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버 안에서도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다 와 있다. 어느 터미널이에요? 아, 터미널 A예요. 운전자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여기는 터미널이 1, 2, 3 숫자로 되어 있어요. 한창 일에 빠져 있던 뇌가 그의 말에 퍼뜩 깨어났다. 아,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아니라 산호세 공항이었지. 난감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 친절한 기사님은 마치 자기가 늦은 것처럼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야. 늘 초를 달리는 일상에 아무리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한다고 애써도 이러한 실수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일 잘하는 사람에게도 노는 사람에게도 노인에게도 학생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뿐.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게 부족하다. 그 안에서 워킹맘은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도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놓칠 수 없으니 퇴근하면 어학원이다, 대학원이다 찾아다녀야 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여행을 가든 운동을 하든 여가 생활도 놓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은 24시간 뿐이기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하게 된다. 직장 생활 때문에 취미 생활을 놓치고 육아 때문에 운동을 내려놓고 여행 대신 자기 개발을 포기한다. 그렇게 시간 때문에 하나씩 포기하게 되면 결국 내게 남는 건 먹고 사는 일에 고단함과 공허함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활동 하나를 못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장 일도 우리의 일상도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불만족스러워진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높아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고 쪼개서 원하는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 역시 늘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에너지 레벨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에 온 뒤로는 아예 전 세계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내고 있으니 시간 관리를 더 잘하지 않으면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오죽하면 동료들이 아바타 세워놓고 일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게다가 이제 내 나이 54이니 100세까지 산다고 쳐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 내 눈앞에 놓인 시간이 1분 1초가 아쉬울 수밖에.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뤄야 할 루틴을 만드는 일이자 계획을 달성하는 것, 보통 이를 시간 관리라고 한다.
어릴 때 방학 되면 야심차게 만들었던 생활 계획표가 떠오를 것이다. 캠퍼스와 자를 이용해 심혈을 기울여 반듯하고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보기 좋은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쭉 방학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이야기일 뿐일까? 우리는 늘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쫓긴다. 직장 생활과 육아와 공부, 그리고 나만의 취미 생활과 달콤한 휴가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방향부터 잡아야 한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면서 시간의 주인공이 되는 법, 일명 미라클 루틴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구글러의 미라클 루틴. 미라클 루틴을 만드는 제1원칙, 아침 시간을 확보한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 매일같이 3분, 5분씩 지각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한 일을 떠올려 보라. 눈만 뜬 채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아침 시간은 어쩌면 직장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시간일지 모른다. 그렇게 허비하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서 얻는 시간은 100% 내 시간이다. 운동을 하든 명상을 하든 책을 읽든 영어 공부를 하든 아침 시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처음에는 아침 시간을 아이 등교 준비시키는데 하려 했지만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을 내며 신경질난 목소리로 아이를 퇴근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감정 낭비가 너무 컸다. 활기차야 하는 아침에 모든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쏟아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아이 챙기는 일을 아주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는 아이 얼굴에 뽀뽀를 한 뒤 아주 조용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물론 아이를 어머니가 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저녁에 일찍 와서 아이 숙제를 봐주거나 놀아주면서 되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워킹맘이라면 자신을 위해 아침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보면 좋겠다. 미라클 루틴을 위한 제2원칙은 바로 Be Present, 지금 하는 일에 100% 몰두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멀티태스킹은 21세기 인간의 당연한 능력이나 성공의 비결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화상으로 회의하면서 다른 일로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메일을 읽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내가 하는 일에 100% 집중할 수가 없다. 회의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듣다가 나중에 일을 기억하지 못해 회의 자료를 또 찾아보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또한 멀티태스킹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을 못하면 관련 내용을 다시 찾느라 시간 낭비를 해야 한다. 2번 힘을 쏟지 말자.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해봤자 지금 하는 일에 생산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워라밸 비우기와 채우기의 조화. 미라클 루틴의 다음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워라밸의 정의다. 사람들은 쉽게 칼퇴를 워라밸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들 경험하듯이 일과 삶의 균형을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쉬기, 일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이틀은 쉬기 같이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참 어렵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실은 일과 삶을 구분하는 일부터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커리어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기 개발은 일일까 삶일까?
업계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킹은, 대학원이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공부하는 일은 분명 미래의 커리어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일과 삶의 경계는 그렇게나 모호하다. 우리 삶을 굳이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면 나는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로 구분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에너지를 만드는 일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 에너지를 주로 쓴다. 육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도 쓴다.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피로한 몸을 침대에 뉘어 휴식을 취하면서 방전된 에너지를 채운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에너지가 비워지고 채워지고 또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채우고 비우는 일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마치 균형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형을 맞추는 듯한 균형 상태는 사실 순간에 불과하다. 즉, 깨지기 쉬운 만큼 실패로 끝나기 쉽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워라벨의 밸런스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균형이라는 표현보다 조화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즉, 워라벨을 지킨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일과 에너지를 쓰는 일 사이에서 자기만의 조화로운 상태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원칙, 인생을 길게 볼 것. 자, 이제 다시 미라클 루틴을 위한 네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 일과 쉼은 하루나 한 주 단위가 아니라 기본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하루 일과를 쉼과 일로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면 큰 프로젝트가 있거나 업무 시간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즌이 찾아왔을 때 균형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맡았다면 기계적으로 칼퇴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도 그 일에서 심리적으로 헤어나기가 어렵다. 몸은 집에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일 걱정을 하고 있어서 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년 중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와 숨을 돌리는 시기의 루틴의 차이를 두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연 단위로 먼저 계획을 세운 뒤 그날의 캘린더를 쪼개서 쓸 때 큰 장점은 너무 바빠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의 시간 중에서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시간은 바로 연말의 휴가다. 나를 리프레시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연말 휴가를 먼저 계획해두고 이 계획을 필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1년을 치열하게 살았다. 맹목적으로 일만 하느라 휴가 시기를 놓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에 금세 자기 동력을 잃었을 것이다. 미라클 루틴 마지막 원칙. 인생을 길게 보고 자기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5년 단위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때는 공부나 취미 생활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는다. 파트너가 생겨서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면 새롭게 이룬 가족 공동체에 적응하고 또 잘 자리 잡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안배한다. 아이가 자라서 개인 시간을 비교적 운용하기 쉬운 때가 되면 다시 커리어에 집중하는 일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주요 시기에 따라 내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집중하는가를 계획하고 호흡을 안배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하는 혼란이나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을까 하는 조급증과 불안도 빠르게 가라앉히고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모든 원칙은 원하는 일을 모두 해내며 살기 위해 존재한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자기만의 호흡을 잃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나를 위한 시간의 원칙을 만들어 보자.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 마법은 결국 인생의 큰 그림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공부가 키워낸 내일의 내일. 석사 5개 모으면 박사 주냐? 5번째 학교를 준비하던 학위 콜렉터인 내게 친구들이 놀리듯 한 얘기다. 당연히 안 준다. 나는 그동안 근무한 모든 회사에서 심심치 않게 부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새 직무를 맡아 새로운 인풋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대학원을 검색해보고 나에게 필요한 수업 과정들을 찾아봤다. 공부는 그야말로 내가 커리어를 겁없이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공부하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비빌 언덕. 공부, 결국 버티는 과정. 개인적으로 입사 면접에서 나는 야간 대학교를 마친 면접자를 좀 다르게 평가한다. 대학원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 대학원 학위 과정을 병행한다는 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과 최소 2년 동안의 자기 관리와 성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막상 제 시간에 강의실에 당도하는 일은 더 어렵다. 실제로 그 비싼 대학원 학비를 내고도 수업에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은 참 드물다. 학교에 가려고 회사를 나설 때면 왜 하필 딱 그때 급한 전화가 오는지, 직장 상사나 옆 팀에서는 왜 하필 퇴근 무렵이 다 되어서야 그 업무를 맡기는지, 왜 하필 중간고사가 있는 날에 회식 날짜가 잡히는지, 아이 봐주는 이모님은 왜 하필 그날 일이 있어서 일찍 가셔야 한다고 하는지, 수업 빠질 구실이 정말 매일같이 생긴다. 직장인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오늘만 제끼자 마음먹으면 빠지기도 쉽다. 그렇게 한 번 빠지고 한 번 휴학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기 힘들다. 이런 과정을 2년 넘게 버텼다면 그 성실성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공부는 결국 버티는 과정이다.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도 일단 버티면 된다. 문과생에게 미적분을 요구하는 미시경제학은 무슨 아랍어를 보는 느낌을 주었다. 첫 2시간 수업을 듣고는 이건 포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에이, 그냥 한번 묻어가자. 모르면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조교에게 물어보자. 지금 포기한다고 다음 학기에 더 잘하리란 보장이 없지라는 마음으로 이어갔다. 수업 자리만이라도 지키자는 심정으로 몸만이라도 와서 공부를 하면 언젠가는 공부하는 시간이 익숙해지게 된다.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공부법도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람마다 장점이 다르니 어떤 과목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그 친구가 하는 대로 같이 밥 먹고 기합 넣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하나라도 생긴다. 이렇게 주경야독 전우회로 맺어진 스터디 동료들은 회사 동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쉽게 털어놓고 서로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이로 발전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다. 강의 시간에는 스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수님들이었다.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에 와서도 공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페이지 소사이어티라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표 학회에서 운영하는 차기 CCO,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위한 2년 과정을 듣고 있다.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분야 임원급 가운데 약 6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사로부터 1만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지원받고 매 분기 각기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2박 3일의 수업에는 항공비와 호텔비 등 모든 경비가 지원된다. 자기가 공부하는 노력만 얹으면 되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공부하는 노력 혹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곳의 사람들 태반이 중도 포기를 한다. 프로그램이 1년 정도 진행된 지금은 절반이 휴학을 하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30명만이 남았다. 다들 매일매일이 바쁜 사람들이니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기 계속 어려웠겠지. 결국 끝까지 남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는 걸 촌스럽다 여겨도 괜찮다. 그렇게 버티면서 공부한 지금 나는 매우 만족스러운 성장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공부에 푹 빠져 산 덕분에 나이 먹는 것을 잊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일의 내가 또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매일 공부를 거듭하며 버텨왔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최대치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굳게 믿는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질 때 돌아봐야 하는 것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불안해지고 남들과 비교해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잘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는데 작은 실수로도 자신감을 잃거나 심드렁해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 의심하고 위축됩니다. 이 길은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들면 가쁜 호흡을 다스리면서 잠시 거리를 두고 내 일상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잔소리를 체크리스트 삼아 오늘의 하루를 점검해 봅시다. 1. 체력도 실력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오래 버티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컨디션이 좋으면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몸의 체력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소극적인 태도로 매사를 대하고 있다면 내가 체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평소에 내 몸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늘 새롭게 배우면서 머릿속에 연료를 채우세요. 하루하루 허덕이며 일에 치이다 보면 비우기만 하다가 채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기만 하다가 기력이 쇠해 쓰러지는 말처럼 우리의 머리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번아웃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성장에 투자하세요. 커리어를 위한 공부는 물론 그 어떤 공부라도 우리 삶에 활력을 돌려줄 겁니다. 세 번째, 잠깐이라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생활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래도록 이어온 취미생활은 급변하는 직업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단단한 중심이 됩니다. 일이나 가정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에게만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행이든 악기든 운동이든 그 어떤 사소한 취미라도 좋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못하면 어때요? 선수할 것도 아닌데. 네 번째, 친구를 만들고 만나세요.
어떤 일이든 혼자 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을 크게 키우거나 오래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운동이나 영어 공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 오래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 긋고 손절하기보다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를 위한 서포팅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 연대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5번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먼 미래를 고민하고 불안해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대로 잘 안 풀려서 초조해질 때에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세상 두 쪽 안 나. 지금 안 되어도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즐기면서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이잖아요.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